안녕하세요. 바둑레슨의 이현욱입니다. 자, 오늘은 사활 문제, 사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기본 사활,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사활 형태들, 그리고 사활의 원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활 문제라는 게 사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기본적인 원리,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천천히 한번 사활의 원리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양을 한번 보시죠. 요 모양이 하나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세모 모양으로 표시된 요 104점. 요 형태가 일단 사활, 그 사활 문제의 가장 기본이다, 기본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4개로 꼬부러져 있는 형태. 자, 요 형태는 과연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저희가 이거부터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 형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죽어 있습니다.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뭐 당연히 그걸 누가 모르나 너무 쉽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알고 가는 겁니다. 예,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자, 중요해요. 자, 이 돌은 백이 먼저 두더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궁도를 넓혀도 이렇게 젖히고 막을 때 치중. 그리고 이쪽의 궁도를 넓혀도 역시 젖히고 치중. 궁도를 좁히고 마지막에 치중. 이렇게 잡으러 가서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백이 이런 식으로 두면 역시 여기를 두고 젖혀놓고 치중. 밀고 들어가서 잡히는 형태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거. 상대방 돌을 잡으러 갈 때는 치중을 하고 어딘가를 막 두는 게 아니라 궁도를 먼저 좁히고 그 다음에 치중.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궁도를 먼저 좁히고 치중.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시고 어떤 사활을 풀거나 실전에서 이런 비슷한 형태가 나왔을 때는 먼저 이거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궁도를 좁히고 가는 것이 정답일 때가 많아요. 자, 이제 요 형태는 그냥 죽었다라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죠. 만약에 요 형태가 여기가 이제 이쪽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백이 밀어져 이렇게 막아져 있는 형태가 된다. 자, 이제 조금씩 변형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백이 하나가 지금 꼬부려져 있죠. 자, 요 형태는 정답이 뭘까요? 자, 이 형태는 흙이 먼저 주면 죽고 백이 먼저 두면 사는 겁니다. 자, 여기가 막혀져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르죠, 모양이. 자, 근데 요런 형태에서 어떻게 잡으러 가냐가 이제 조금씩 어려워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깥에서 궁도를 좁히고 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죽음은 젖힘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젖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정답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기도 있고 이쪽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형태에 제가 정확하게 굉장히 쉽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꼬부러져 있는 형태에서 어디냐? 백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쪽 있죠. 이렇게 꼬부려져 있는 쪽. 지금 양쪽 모양이 똑같아 보이지만 여기는 이렇게 바로 막혀 있고 여기는 백이 꼬부려져 있잖아요. 꼬부려져 있는 쪽,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쪽을 젖히는 게 정답입니다. 아셨죠? 만약에 여기가 반대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막혀져 있고 이쪽에 꼬부려져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형태는 여기가 정답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거 딱 외워두시면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합니다. 이런 비슷한 형태에서 거의 대부분 이 공식이 들어맞습니다. 자, 요 형태는 이쪽을 젖혀서 이렇게 잡으러 가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아까처럼 여기가 이쪽이 꼬부러져 있는 형태면은 자, 이 형태는 여기를 젖히는 게 정답인 겁니다. 그죠? 이쪽을 젖히면 안 돼요. 막아서 치중을 가도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살아갑니다. 딴에도 여길 둬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꼬부러져 있는 쪽을 젖힌다. 그리고 궁도 좁히고 마지막에 치중해서 잡으러 간다. 자, 이게 사활의 바이블 같은 ABC 같은 거예요.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 공식과도 같은 거니까 이거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외워두시면.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난이도를 올려볼게요. 자, 이제 요런 모양은 저희가 알겠단 말이에요. 꼬부려져 있는 쪽을 젖히면 된다. 젖히면 잡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돌을 하나씩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형태예요. 자, 요 모양에서 백이 먼저 둔다라고 봤을 때 정답은 어떻게 되냐? 이 사활은 정답이 뭐냐?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형태. 실전에서 많이 나오죠. 자, 이 형태에서 백이 둘 수 있는 게 세 가지 정도 있죠. 여기 있는 거, 호구 치는 거, 느는 거.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볼게요. 일단 이 형태는 만약에 있게 되는 거는 방금 배웠잖아요. 젖혀서 죽는다는 거. 모양이 똑같죠. 딱 젖혀서 죽는 거. 그러니까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두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호구 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흙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치중하는 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저희가 뭐라고 배웠죠? 바깥에서 궁도 좁혀서 잡으러 간다. 죽음은 저침에 있다. 이 공식을 도입해 볼게요. 자, 저 쳤죠? 호구 쳤죠? 죽음은 저침에 있고 막을 때 치중.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 대부분 요 공식에 모든 사활 문제가 풀려요. 대부분. 실전에서 나오는 형태들은 대부분 요 공식이면 풀립니다. 자, 백이 요 한 점을 잡으려고 이런 데를 두면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뒤에서 느는 거. 요게 요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길 두면 단수 쳐서 잡히고요. 이쪽을 두면 먹여 쳐서 잡히고. 잊질 못하죠. 자충이라. 이걸 따내야 되기 때문에 단수 쳐서 잡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백이 만약에 요렇게 둔다. 그러면 이 자리를 늘어서 잡으러 가는 겁니다. 백이 한 집을 내려고 해도 단수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고요. 이쪽을 두면 역시 옥집이 돼서 잡히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를 젖히고 치중 간다. 자, 그런데 이제 요런 모양에서 백이 버티는 수가 있어요. 비상시에 버티는 수가 뭐냐면 백이 이런 데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실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거 지금 잡으러 갈 수가 없죠. 여기 단수 치고 일로 삐집고 나오면 살아가니까. 그래서 여기는 받아야 되는데 그때 여기다 두면은 패가 나긴 합니다. 이 형태는 한 수 늘어진 패. 그러니까 흙이 손을 빼도 백이 해소가 안 되죠. 잊지를 못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도 이제 비로소 단패가 되는 겁니다. 흙이 유리한 한 수 유리한 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냥 죽진 않아요. 백이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한 수 늘어진 패가 된다. 요거는 이제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돌의 형태가 이런데 돌이 있으면 살 수가 없죠. 이거는 백이 여기를 이쪽을 두려고 해도 안 받으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여기가 호구 쳐져 있으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 그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형태에서 여기가 이제 호구 쳐져 있는 게 대부분 많죠. 자, 요 형태에서 호구 치는 거는 뭐 방금 한 손 늘어진 패라고 배웠는데, 자, 근데 이게 최선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자, 요 형태는 최선은 패가 나는 게 정답이에요. 패. 단패. 한 손 늘어진 패 말고.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 모양의 정답은 여기를 내려 쓰는 겁니다. 내려서서 궁도를 최대한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활을 문제를 풀 때 백이 여기를 호구 치는 거, 있는 거, 그리고 느는 거,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떨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정답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사활 문제가 좀 어려운 겁니다. 헷갈리기도 한 거고. 그래서 이 기본 사활 원리를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은 최대한 궁도를 넓히는 게 정답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흙이 이제 잡으러 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붙이는 거. 자, 이러면 느는 거는 여기를 밀고 들어가고 이렇게 빈 삼각을 둬서 요 형태는 잡히는 겁니다. 궁도가. 밀고 들어가도 요렇게 바보 사궁 형태로 딱 만들어 버리면 이 형태는 나중에 흙이 이렇게 들어가고 따낼 때 치중을 가는 오궁도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동차 모양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자동차 오궁이라고도 하죠. 오궁도화는 무조건 죽는다. 저희는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혹시 모르시면 오늘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는 죽은 거예요. 백이 막 이런 데를 들어가는 게 가끔 있는데 이것도 당황하지 말고 한 점 따내고 그냥 이으면 죽어요. 똑같습니다. 역시 백이 나중에 따내야 되기 때문에 오궁도화로 잡힌다. 자, 그래서 이 형태는 붙였을 때 늘면 안 되고 젖혀야 돼요. 그때 여기를 두고 이을 때,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빈 삼각으로 이렇게 꼬부리는 겁니다. 자, 이 형태는 단수를 치게 되면 이렇게 둬서 역시 죽어요. 참 잘 받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계속 죽어요, 돌이. 자, 그래서 백이 마지막에 여기를 들어가서 패가 나는 게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한 점을 따내서 이 패를 서로 하는 거예요. 백이 만약에 패를 굴복하면 이어서 죽어요. 역시. 그래서 패감을 다른 데 쓰고 서로 패를 하는 게 정답입니다. 자, 요 형태에서 모양은 똑같지만
이렇게 두는 거는 정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도 물론 패가 나는 형태는 똑같은데 다음에 흙이 이으면 백을 잡을 수 있는 거는 똑같지만은 많이 큰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요 형태는 백이 패를 들어간 다음에 다른데 팩감을 쓰면 이렇게 해소를 할 수가 있죠. 흙이 깔끔하게 다 넘어가면서. 자, 그런데 이거를 꼬부리는 걸 일로 꼬부려 놓으면 팩감을 썼을 때 이어서 해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어쨌든 잡히긴 하지만 백이 수가 많기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활용을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수는 여기를 꼬부리는 게 정수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자, 여기 일로 꼬부리는 게 정수다. 이렇게 해서 패가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정답입니다. 자, 왜 제가 첫 번째라고 했냐면 패가 나는 게 또 있어요. 이 형태가. 자, 여기서 붙이지 않고 먼저 젖히는 것도 역시 패가 납니다. 막을 때 요 자리, 치중. 이 정석에서 저희가 이 모양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자리를 여기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여기랑 여기가 2의 1이라고 해요. 2의 1. 여기가 맨 끝에가 1의 1이면 그 옆에가 2의 1이 되겠죠. 예, 이 2의 1 아시죠? 2의 1. 2의 1이 자리가 바둑에선 두 군데가 있어요. 이 귀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3할 문제를 풀 때 이 2의 1의 자리가 급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오늘 모양도 보시면 지금 오늘 모양도 보시면 이 형태에서 흙이 젖히고 어딜 둬요? 2의 1의 치중 가죠. 예, 백이 아까 호구 쳤을 때도 어떻게 둔다고요? 젖히고 2의 1의 치중. 그래서 바둑 격언 중에 2의 1의 급소 있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죽음은 젖힘에 있다. 2의 1의 급소 있다. 요 두 개만 기억을 해두시면 웬만한 사람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예. 믿기지 않으시죠?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 두 개만 기억하고 푸시면 웬만한 사람 문제 거의 50%는 그냥 풀고 갑니다. 아셨죠? 늘게 되면 궁도 하나 젖혀놓고 2의 1의 자리에 치중하는 겁니다. 붙이게 되면 단수를 쳐서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둬서 이건 자체로 죽어요. 예, 뭐 일로 단수 쳐도 이게 전부 다 단수기 때문에 백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도 요렇게 둬서 패를 하는 거예요. 때려서. 자, 이게 왜 패냐? 나중에 때린 다음에 흙이 이으면 역시 잡힙니다. 이거 때려도 상관이 없어요. 이 형태는 나중에 오궁도화. 이 사활 문제를 풀면은 이 오궁도화 형태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 자동차 오궁 꼭 기억을 해두세요. 딱 자동차처럼 생겼죠? 죽는 겁니다. 5개를 따내도 가운데 치중 가면은 못 살아요. 저희가 이 오궁도화는 바둑을 두신다면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이 오궁도화는 잡힌다. 그래서 요렇게 둬서 패가 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패가 나는 게 여기를 붙이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젖히고 여기 두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형태에 따라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근데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거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이 모양이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흙이 패를 해소할 때 깔끔하거든요. 패를 해소할 때 아주 깔끔하죠. 지금 제가 창고도를 띄워놓은 형태랑 거의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떤 모양에서 나오냐면 뭐 이런 모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점일 때 화점에 3, 띄어 들어가는 형태에서 많이 나옵니다. 제가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로 공부를 한다고 했죠. 사활이라는 게 실전에서 나오지도 않는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활용이 되니까 실전에서 나와야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3, 파는 형태에서 나중에 흙이 늘고 이렇게 막아져 있는 형태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손을 빼면은 죽어요. 근데 이거 모르고 손 빼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양을 지금 오늘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자, 이 형태죠. 이거는 이제 흙이 먼저 두면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백은 어딜 둬야 되냐? 이렇게 받아서 살아둬야 되는 게 정수예요. 그런데 뭐 다 세상 일이라는 게 이렇게 다 이렇게 배운 대로 되나요? 안 둘 수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모르고 안 둘 수도 있고, 상대가 알겠어 하고 안 둘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거 잡아야 됩니다. 자, 어딜까요? 오늘 많이 배웠잖아요. 죽음은 젖힘에 있다. 젖히 있는 게 두 군데 있어. 근데 보통 아까 어디 배웠죠? 튀어나온 데를 젖혀라. 꼬부려져 나온 데를 젖혀라. 지금 어디가 꼬부려져 나왔어요? 어디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쪽이죠, 이쪽. 여기. 거기다가 이 두 점을 다음에 끊어 잡을 수가 있으니까.
보통 대부분 이렇게 상대방 약점이 있는 쪽으로 젖혀가는 게 대부분 정답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백이 이어주면, 자, 요때 중요해요. 지금까지 배운 공식으로는 여길 젖혔으니까 이제 반대를 젖히고 잡으러 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뒀다가는 한 점 따내고 이렇게 막으면 살아요. 자, 요 형태는 한 번 더 이쪽에서 궁도를 좁혀가야 됩니다.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막을 때 비로소 이제 이렇게 빌드업이 끝났기 때문에 젖히고 마지막 2의 1의 급소, 역시 2의 1의 급소를 주는 겁니다. 이 두 점을 따내잖아요. 자, 여기서 요거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 먹여쳐가지고 이 먹여치기 기술을 써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술 치면 이어서 한 집이 나요. 자, 바둑을 좀 두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하시는데, 이 먹여치는 기술을 처음에 저도 배웠을 때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놀랬어요. 예. 이게 옥집이 됩니다. 먹여치는 순간 요 가운데 집이 옥집이 돼요. 예, 요 자리가, 여러분, 요 자리가 옥집이에요. 예, 가짜 집. 왜냐면 나중에 흙이 여기를 단수를 치게 되면, 여기를 단수 치게 되면 선수가 돼요. 예, 여기를 단수 치게 되면. 여기 단수잖아요. 백이 이어야 되는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옥집이 되는 겁니다. 요게 뭐 당연한 거지만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먹여치는 수로 인해서 예, 잡힌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따내도 한 칸 띄어서. 아셨죠? 여기를 젖히고 이을 때 한 번 더 밀고 들어가기. 한 번 더 막으면 젖히고 이렇게. 만약에 백이 이런 데를 둔다. 자, 이러면 역시 어디죠? 2의 1. 상대방이 한 번에 사는 수가 있어요. 그런 데는 반드시 치중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데는 젖혔다가 그냥 살아요. 이럴 때 2의 1의 급수를 주는 겁니다. 반대로 백이 여기를 둔다? 마찬가지예요. 2의 1의 자리. 2의 1의 자리가 두 개가 있잖아요. 예,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예, 한 개가 있으면 안 되는데 두 개가 있으니까 상대가 거기 두면 난 반대쪽 두면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예, 보통 사람 문제 이러면 다 풀려요. 이쪽 두면 여기 두고, 여기 두면 여기 둬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궁도를 여기서 이렇게 넓힌다. 야, 요거 좀 어렵다. 예. 여기서 이거 한 번 더 밀고 들어가는 거는 막아서 이건 삽니다. 왜냐면 이게 돌이 3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치중 가야 되는데 3점을 때리는 순간 이거는 먹여쳐도 따내서 여기 한 집이 나 있어요. 예, 돌이 3점이 잡히면 먹여치기 기술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두면 살아요. 자, 요 형태는 어디 둬야 되느냐? 좀 어렵죠. 가운데 여기를 치중 가야 됩니다. 여길 두면 늘어서 요 자체로 잡힌 거고요. 백이 이렇게 붙이면, 자, 여기서도 잘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받았다가는 백이 일로 둬서 패가 됩니다. 여기를 가만히 틀어 막고 막을 때 요렇게 두는 게 정확한 수순입니다. 따내면 먹여쳐서. 자, 요 형태는 나중에 얼핏 보면 이게 뭐가 빅 같잖아요. 근데 이게 빅이 아니고 이렇게 다 막히면 단수예요, 단수. 예, 다음에 흙이 여기를 또 따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를 또 따낼 수 있어. 그래서 이 형태는 죽은 거예요, 자체로. 아셨죠? 자, 이어서 여길 두면은 여길 붙이는 게 정답이다. 자, 백이 여기서 호구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일단 막는 건 안 되죠. 끊어서 이렇게 죽으니까 막는 건 안 되고, 백은 호구 치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 아까 배웠죠?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 배운 거 뭐였죠? 죽음은 저침에 있고 마지막 2의 1의 급소자리. 예, 똑같은 원리입니다. 딴에도 한 칸으로 받으면 되고, 여기를 둬도 뒤에서 있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 문제. 여기를 둬도 뒤에서 있는 거. 요 기술만 알고 있으면 이 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요 형태는 절대 손 빼면 안 됩니다. 저희가 모양이 요 모양이잖아요. 이게 화점을 뒀을 때 3-3 뛰어 들어가서 나오는 모양이다라고 했는데, 자, 요런 형태 많이 둬요. 근데 이제 이 늘고 막고 흙이 막은 건데, 요 형태는 손을 빼면 안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백이 잘못 둔 겁니다. 백은 여기서 이걸 늘면 막으면 안 돼요. 예, 여기를 밀어야 됩니다. 왜? 이 막히는 거를 선수로 당하는 건 너무나도 백이 아프고 손해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밀어야 되고, 늘 때 뭐 계속 밀 수도 있고, 여기까지 밀어놓고 손을 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하나만 밀어놓고 막으면 살아있죠.
왜냐면 흙이 막아도 손을 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엄청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요런 자리를 막히는 게 상대방이 두는 게 선수가 되면 안 돼요. 안 된다기보다는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선수가 안 될 때까지 미는 거예요. 프로들 바둑 보면 그런 거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길 넣으면 반드시 밀어야 된다. 그런데 가끔 막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땐 여길 바로 막으면 선수입니다. 손을 빼면 이 돌을 저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젖히고 치중 가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3-3 뛰어 들어갔을 때 또는 이렇게 날일자로 돼 있는 이런 형태들에서 백이 뛰어 들어갔을 때 변화, 요런 기본 그 상대방 진영에 뛰어 들어갔을 때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둑 레슨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고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